영어 시험지 받기 1분 전. 초조합니다.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이죠. 이번엔 더 빨리 읽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난번 시험에선 지문 3개를 손도 대지 못했죠. 몽땅 3번 찍었다가 다 틀렸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두렵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갑니다. 익숙한 내용은 그럭저럭 답을 찍을 수 있지만 대개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문이 긴 경우에는 읽으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계속 잊어먹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시험 감독관이 저승사자처럼 말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지문 3개를 손도 대지 못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번엔 몽땅 4번을 찍어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 물론 중요합니다. 외국어 공부의 시작과 끝은 단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단어 공부를 이미 충분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영어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단어만 죽어라 하고 외우죠. 쪼그리고 앉아 연습장에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으면 왠지 공부를 많이 한 것만 같아서 뿌듯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문법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해할 때는 시시콜콜한 문법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학교에 다니면서 문법 공부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죠. 영국이나 미국 학생들이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앞서 유튜브에 내가 올려놓은 독해를 위한 최소한의 영문법 강의만 들어도 독해하는데 차고 넘칩니다. 논리적 사고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논리적 사고력은 고전을 많이 읽고 열띤 토론을 해야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있나요? 다행인 점은 독해에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이란 것이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과, 예시, 대조, 정의라는 말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독해 중급과 독해 상급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어, 특히 독해를 잘하는 놈들의 비결이 뭘까요? 녀석들의 요령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루틴이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기계적인 순서를 말하죠. 이 강의의 목적은 그 루틴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첫 문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영어 독해 지문의 대부분은 설명문이고 논설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 나오기도 하죠. 설명문은 글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두갈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첫 문장에서 주제가 제시되죠. 가끔 작가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첫 문장을 장식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나오죠. 논설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괄식에서도 첫 문장에 여러 가지 단서가 제공됩니다. 시험을 볼 때 첫 문장이 이해되지 않는 지문을 건너뛰고 이해되는 지문을 먼저 푸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첫 문장에서 승부를 걸면서 항상 3단계 루틴을 거치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첫째, 핵심어를 찾자. 핵심어란 작가가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어는 대개 하나의 명사죠.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듯이 각 지문에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고 핵심어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둘째, 핵심어의 범위를 좁히자. 핵심어를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좁혀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어가 사랑인 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문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가는 사랑에 관한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죠.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겁니다. 핵심어의 범위를 좁혀보면 주제가 사랑의 덧없음에 관한 것이든 사랑의 찬미에 관한 것이든 매우 제한적이기 마련이죠. 핵심어 옆에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를 간단하게 메모합시다. 셋째,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보자. 잠시 짬을 내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이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물론 예측은 틀릴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뒷부분을 읽으면서
젠장, 내가 예측한 거랑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지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첫 문장을 읽으면서 3단계 루틴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가적인 소득도 있죠. 지문이 2갈씩이라면 굳이 나머지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 즉 주제, 제목, 목적, 어조, 구조를 묻는 문제를 곧바로 풀 수 있습니다. 미괄식 지문에서도 첫 문장의 핵심어가 제시되어 있거나 최소한 암시되어 있죠. 이 3단계 루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럼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 3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 들어있다. 글을 쓸 때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것이 글쓰기 철칙 중 하나입니다. 한 문단에서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면 독자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죠. 둘째,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공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럴듯하군, 동의한다 라든가 말도 안 돼, 어디서 감히 가스라이팅이야 하는 식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세요. 동의나 반대 같은 비판적 태도 없이 글을 읽으면 내용 파악도 잘 안 되고 작가가 뭔 말을 했는지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지문마다 내 나름대로 비평을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비평에도 비판을 해보기 바랍니다. 셋째, 함정으로 파놓은 보기를 조심하자. 우리는 사악한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2가지 틀린 보기로는 첫째,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은 보기. 둘째, 맞는 말이지만 질문과 관계없는 보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해기초 인트로를 끝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의 수강 대상과 공부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죠. 이 강의의 1차적인 수강 대상은 수능, 공시, 편입준비생입니다. 그 밖에 토플이나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독해 기초, 중급, 상급, 문학작품, 배경지식 순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법이 약한 학생은 문법 기초인 독해를 위한 최소한의 영문법 강의를 먼저 공부하세요. 이 중에서 독해 배경지식은 수능과 공시에서 킬러 문항에 대비하는 강의인데 편입준비생에게는 필수 강좌입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네이버 카페 마이누에서 독해기초 1에 올려놓은 예제를 미리 다운받아 풀어보세요. 인쇄도 됩니다. 독해 잘하네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예습을 생활화하세요. 독해에서 예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